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직톡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서 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미국이 이제 지난 13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올해 이제 이미 벌써 두 번째 올리는 게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1.5%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 역전이 된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보니 그동안 사실 저희가 뭐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시장에 영향 없을 거라고 계속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90년대하고 2000년대 중반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한번 일어날 정도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그때는 뭐 1년에 한 2% 가까이 올렸습니다. 뭐 한 200bp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지금은 0.25씩 4번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1%, 100bp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거의 모든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 금리가 인상하면은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것들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0년대 중반하고 2000년대 중반에 금리를 올리고 우리가 이제 한 2분기, 3분기 따라가면서 올렸거든요. 우리도 이제 경제 영향 때문에 바로 올리진 않고 한 2분기 정도 지나서 올리는 경향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주택 가격이 어땠느냐? 그때는 이제 거시 경제 여건이 좋고 다른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시에는 5% 이상 성장하고 뭐 7% 성장하고 이럴 때니까 지금은 이제 3% 성장이 어려운 시기다. 그리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고 수출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나 부동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 악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그건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마이너스를 확실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제가 더 강화된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겹쳐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라는 것들이 이제 또 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경제가 나빠지게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면은 거시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택 수요라든가 다른 일반 부동산 수요를 다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바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 따라가는 게 이제 뭐 한 1년에 1%씩 올랐다. 과거에 3%인데 지금 4%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3%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4%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한 30% 정도 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주택 수요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거시경제로 인한 효과,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승에 의한 효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갭 투자 같은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부담을 못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물로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갭 투자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하우스푸어라고 얘기했던 금융위기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게 돼서,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전부 다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이 버티고 있는 양세고, 지방은 전부 다 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에도 이제 금리 인상 여파가 미치게 된다면은 지금 최근 3년 연속으로 올랐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다음 정부 규제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침체 같은 것이 조금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사실은 근데 또 주택 문제만이 아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면 이제 특히 수익형 부동산들, 이제 상가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뭐 금리가 인상되면은 거시 경제가 위축되고, 지금도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임대문의 이런 현수막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은
벌써 이제 체감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꺾였다는 것이고 금리가 더 이상을 했다. 그러면 그런 간판이 더 붙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을 봤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이제 상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같은 시장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과거에 했을 때는 인상했다. 그래서 집값이 바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한 적어도 한 2분기 정도 지나면은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택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내년 올해 연말부터 내년 그렇죠. 예. 이제 상반기 예. 내년 초 예. 요때에 이제 어떤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예. 게 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뭐 그 금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폭락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결국은 몇십 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경제가 지금 20세기 이후에는 뭐 그렇게 폭락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런 저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저점 시기가 언제냐? 지금 이제 보유세 인상론이라든가 그리고 거시경제의 충격 그리고 이제 아마 보유세뿐만이 아니고 뭐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규제가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적어도 침체가 가지 않겠는가. 그 사이에 이제 거시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경제 기조로 봤을 때는 회복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고용 지표도 계속 나빠지니까 당초에는 뭐 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괜찮겠지만은 좀 길어질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뭐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공급이 막 입주죠. 예. 신규 입주 물량이 막 집중되는 이런 지역들. 예. 그런 경우 요즘 뭐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예. 지금 역전세는 많이 나오고 예. 뭐 전세금이 계속 떨어지고 뭐 그렇죠. 전세를 못 놓고 막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예. 벌어지면서 그럼 결국 이게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그 그렇죠. 잔금을 이제 낼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되면 포기하는 상황. 예. 그러면 이제 뭐 미계약 미입주가 속출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하우스포로 연결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생각이 입주난이 우리가 벌어지고 이제 이상한 그 컨설팅이 생겼었어요. 우리 금융위기 때 뭔가 하면은 입주 도우미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입주율이 이제 계약률은 100%인데 입주 거부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제 역전세난이 발생해서 전세를 못 내놓으니까 건설사들이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 대행사라든가 마케팅하는 회사를 고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셔틀버스를 초기에 돌린다라든가 학교까지 하고 아니면은 전세 세입자를 직접 찾아주고 그래 그런 업종이 다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물량이 쏠린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양극화 그런 역전세가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금리 인상하고 맞물리게 되면 그게 맞물리게 되면은 그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이제 뭐 위치가 조금 안 좋다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마이너스 피해가 붙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영향받는 게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최근에 대규모 공급이 몰린 지역들은 금리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고, 그리고 대규모 상가들이 또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대규모 상가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이런 말이 있거든. 주택은 중박하면 돈을 벌고, 상가는 대박 아니면 쪽박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상가가 이제 뭐 분양이 좀 안 되기 시작하면 그 상가는 전부 다 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지역적으로 봐서 외곽에서 대규모로 공급된 지역들은 나올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금리 인상의 파도가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서 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대출 받을 때는 1%를 더 높게 주고 그 고정금리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변동금리보다 좀 싸졌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인데 지금 상태에서 그럼 고정금리로 받아야 되느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차는 많게는 1%, 뭐 한 1% 내외인데 특히 금융위기 때는 뭐 한 2%, 3%까지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10년, 20년을 빌리겠다. 그러면은 고정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뭐 3년, 5년 지나서 나는 이걸 집을 팔고 나서 정리하고 가겠다. 단기로 빌리겠다 하면은 변동금리가 아직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겨나긴 했지만은 아마 우리나라 올해 한 2번 이상 올릴 거예요. 특히 이제 하는 총재 임기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임기 말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시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따라 그렇게 몇 번씩 올리긴 부담이 간다. 그렇다면 이제 적어도 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금리가 또 변동금리보다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고정금리가 유리해지니까 대출받는 사람은 그걸 좀 참조하는 게 필요합니다.